지성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태어나고 있는 건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뚫고 도전을 해가지고 자유를 찾았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6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북한이 이야기했던 그 천국이라고 했던 그 세상, 그리고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 모든 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이제 맡았는데 지금 북한의 정세, 동향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3대 세습을 넘어서 4대 세습을 하려고 어린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주지 않고 그것을 미사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그런 북한의 현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현실이라면 북한의 평양이 아닌 북한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진짜 현실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의 평양을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출신 성분이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출신 성분이 못 돼서. 그런 제가 북한에서 평양냉면 한 그릇 먹어봤겠습니까? 평양에 가보지 못했습니까? 먹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2006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제가 살아왔던 북한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북한 주민들이 실상은 어떠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진짜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실질로 지금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실질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북한 주민들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뭐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 뭐 잘못했으면 다른 나라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들어가 보면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북한식의 통일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북한 당국의 그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남한과 함께 통일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꽤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북한에서 먹을 것을 배급받고 이제 살았던 세대가 아니고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부모님들이 먹을 것을 사오고 해결해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생활을 했던 세대고 남한 영화 드라마를 본 세대다 보니까 남한 노래, 남한 춤, 남한 언어가 더 익숙한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가 저보다도 서울말을 더 잘 쓰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언어도 이제 서울말씨를 이제 쓰는 친구들이 많고 노래 창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들어는 이름도 남한식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식 된다는 이제 요즘 이제 보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가야 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담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제 북한의 핵과 이제 미사일을 내려놓고 협상이 나오고 정말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또 이제 식사 자리고 하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삶을 잠깐 이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그 시베리아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못 가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북한에 살면서 정말 굉장히 배고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에 나오는 영양실조 걸린 그 아이가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원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북한도 우리 일부 사람들은 사람 사는 동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일하면 대가라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먹을 것을 받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굶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먹고 있는 그 쌀밥 한 그릇이 저희 어렸을 때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었고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집에 한 해가 지금 옥수수 가루를 2kg을 배급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다가 끓여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그 시신이 눈에 들어오는 그게 지금 13살이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을 살았고요. 밖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린 열차에서 젓갈을 뭉쳐서 그걸 이제 시내 나가서 팔면 조금 더 옥수수를 이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남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고요. 그 당시가 1996년 3월 7일인데 북한 너무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였고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제 제 왼쪽 다리가 철로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위로 60톤 화물 열차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바퀴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다리가 잘려졌고 피를 막으려고 하니까 세 손가락이 이게 꺾는 겁니다.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그 병원에는 저희가 수술용 도구들은 300에 가득 차 있는데 수술할 의약품도 없고 수혈할 피도 없고 북한에 뭐 무료 교육이라 하고 무상 치료라고 하는 그 북한 땅에 의약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취제를 갖고 오면 수술해도 된다 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저희가 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눈을 뜨고 수술을 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그 살을 베내고 톱으로 뼈를 쓰는 고통을 눈을 뜨고 3시간 반 동안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나이가 제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유를 보려고 제가 살아남은 것 같아요. 더 슬픈 것은 마취제는 못 맞고 그리고 이게 항생제를 맞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가 썩어나는 겁니다. 이게 막 울고 열이 40도 넘어가고 저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동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어차피 큰 아들은 살 수가 없으니 작은 애들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목숨줄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14살짜리 그 어린애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애들한테서 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굶으면서 살려줘서 제가 7개월 만에 다리 다 나아가지고 정말 다시 목발을 딛고 사는 장애인이 됐습니다만 왼쪽 다리도 왼쪽 팔도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또 한 번 슬펐던 것은 우리는 아버지가 걸어서 어머니가 함께 걸어서 우리가 살지만 온 가족이 노력해도 굶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또 도전하는 것이 그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이번에는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목발을 딛고 석탄을 뭉쳐야 되는 그 슬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나라가 아니고 언제든지나 반드시 나와로 가겠다는 결심이 있었고 정말 그 상황에서 도전을 해서 2006년도에 다리도 없이
팔도 없이 등에는 개나리 벗짐을 하나 메고 여기는 먹을 빵을 이제 좀 사들고 마실 물을 놓고 옷까지 몇 개 놓고 중국을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형체 넘어왔고 중국에 와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태국, 대한민국 1만 킬로를 목발 딛고 자유를 찾아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도 붙어 누리던 그 자유를 한순간이라도 숨겨보겠다고 목발을 짚고 1만 킬로를 돌아서 왔습니다. 와서 2009년도 공과권으로 동국대 법대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국에 북한에서 나오는 그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온 지 6년 만에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저를 만나줬고 9년 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저를 만나줬고 12년 만에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 짚고 왔던 그 목발을 미 상하원 의원 합동연설에서 전 세계에 향해서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그 놀라운 광경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로 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20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성호는 뜨거운 열정과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그래서 진심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인연이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오늘을 만들었고 정말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앞으로 우리 당에 더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나이 아직 40살밖에 안 됐습니다. 20년 뒤에 따뜻한 보수, 위대한 대한민국,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추운 이제 겨울이지만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 함께해서 감사한 날이고요. 정말 또한 오늘 그 송년회니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지켜 못 드렸어요. 3개월 후에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자료를 찾아오는 과정이 시간이 꽤 길어가지고 한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다가 체포되셔가지고 북한 모임으로 끌려가가지고 고문당에서 돌아가셨어요. 고문당에 돌아가셨고 집에다 아버지 그 시신을 갖다 놨는데 이웃들이 장례를 치러들었답니다. 아버지는 날 살려주셨는데 저는 아버지 살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합니다. 언젠가는 내 아버지 묘소에 갈 때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한 달을 가지고 동국대학교 그 경사를 오르내리고 했고요. 우수를 하다 보니까 한 손밖에 없는 그 손으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희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하는 그 도전이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저희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정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보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 강연을 계신 지성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